김종현의 정치쇼. 최근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한 분이 이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어제는 이 아파트의 경비원 전원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중에 한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는요 선생님 성함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근무 중이신데 전화 받아 주셨다고요? 네, 지금 현재 6시부터 근무 중입니다. 예, 아유 전화 받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 고인 되신 분하고는 우리 선생님하고 형님 동생처럼 친하게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오래됐죠. 예, 이게 신임 관리소장이 오고 나서 돌아가신 분께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겪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맞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왜 이분이 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분이 이제 10년간 경비반장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반장에서 이제 그 강등해갖고 평경비원으로다가 지시를 하니까 예, 굉장히 그 모멸감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못 참죠. 그는 완전히 말하자면 최고 반장인데 예, 일반 경비원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네. 이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시킨 관리소장이 그 이유가 네. 아마 이 고인께서 네. 다른 경비원분들에 대한 관리소장의 갑질을 막아주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조금 좀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예.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조원이 말하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조원이 화재 경보기를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울리니까는 이것저것 누르다가 비상벨이 울려버렸어요. 화재 네. 났으니까 이동을 하고. 근데 아파트에서는 간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법은 잘 모르지만은 관리소 그건 잘못인 거거든요. 일반 예. 경비원이 그것까지 다 숙지 조금 배우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강등이 된 거로 보인다. 네, 그런 걸로 해갖고 예. 이제 1월 30일 날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된 건데 예.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는 2월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3월 8일 날 그러면은 그때 이제 3월 8일 날 이동하라고 이동명이 떨어져 갖고 투신했던 그 아파트 거기에 3일째 근무 날 네.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아파트에서 석 달간에 그 경비원분들이 15명 사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15명이 더 될 겁니다. 정확히. 같은 아파트에서 사실은 그럼 한 달에 대여섯 분이 그만두신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그렇죠. 이례적인 일인데 이것도 다 그 관리소장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4명은 이제 해임이 됐고, 예. 계약 안 하겠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고, 예. 나머지 11분은 이런 사람 밑에서는 편한 곳으로 가죠. 말하자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네. 좋은 자리를 그냥 가버린 거죠. 그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첫째 이제 나이들이 있는 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심한 일 그런 거 일반 그야말로 단순 감시직이거든요. 저희들이 네. 청소하고 일반적이고 조그만 거는 또 하지만 낙엽치라든지 심한 일은 시키면 안 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6명이 돌아가거든요. 네. 정문서부터 12동 꼭대기까지 36명이 돌아가면서 저녁 8시까지 불법 주차를 단속하라 그러면 그거 못하죠. 그러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군 출신인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 길거리에 쫙 서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 이거 참 특이한 일이다 해갖고 굉장히 보여주기식. 그래서 군대 출신인데 굉장히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 6시 10분이면 교대자가 오는데 네. 1분만 얘기하고선 전달사항하고 가면 되거든요. 네.
6시 반까지 옷을 입은 채로 둘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또 관리직 영선반이라든지 정규반 실장들한테 6시 25분에 있는지 없는지를 사진을 찍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전원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데 네, 그 요구사항이 뭐죠? 요구사항은 잘라 해임에 시켜달라 이거죠. 이런 사람하고 뭔 일을 합니까? 그 입주자 대표이나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요번에 1000세대 중에서 예. 말하자면 소위 연판장인데 해임한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60%가 넘어요. 아, 주민들도요? 예, 연판장 다 해서 이제 강남 지청에 이제 노동청에 이제 보내고 강남구청에도 보내고 지금 이번 주에 아마 다 갈 겁니다. 그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건 있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황 회장이라는 사람의 등을 업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호가호의를 하니까 네. 아주 무소불위식이에요. 이 황 회장의 지시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은 좀 점잖은 스타일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니까 황 회장 입장에서는 잘하는 걸로 보이죠. 아, 호가호이다. 완전 호가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구호를 플래카드를 많이 거셨는데 구호를 보니까 네. 경비복을 입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 뭐 이런 굉장히 가슴 아픈 구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지금 경비원 일 하시면서 네. 가장 고쳐줬으면 하는 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내려오는 택배를 받아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다 우리들이 오래된 아파트고 있어서 이제 다 열심히 하는데 바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 기존에 소장이 하던 거, 전 여기서 근무 한 5년 됐지만은 기존에 있는 걸로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아닌 거를 그냥 자기가 군대식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은퇴하고 뭐 70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못 견디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게. 알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끝으로 짧게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해주시죠.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이제 해직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요새 우리 회사하고 관리 회사하고 달라요, 회사가. 근데 예. 그 회사한테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소장은 물론 전체 1000세대를 총괄은 하죠. 그러나 엄연히 회사가 경비대장이 있고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갖다가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해갖고 그런 게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노인돼 갖고선 직장 구걸을 보면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5년 10년 있는데 있기 바라는데 자르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 오늘 근무 중에도 저희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스튜디오에 임득균 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거부터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아파트에 앞서 우리 경비원분께서 말씀을 하주시긴 해주셨지만 이 경비원분들에 대한 인사권자 그러니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인사권자와 지휘명령권자로 그래야 되나? 누굽니까? 관리소장입니까? 아니면은 원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경비 용역 회사죠. 이게 참 복잡한 구조긴 한데요. 네.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되게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입주자들이 뽑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여기서 네. 모든 계약을 관할하는 거죠. 예. 그 아래 이제 용역을 줘서 관리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관리 회사가.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경비랑 청소는 따로 용역을 줘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소장은 원래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경비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뭘 해라, 이 사람 잘라라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회사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벽 몇 시에 나와서 뭐 도열에 있고 뭐 주차 관리 그렇죠. 어떻게 해라. 예. 뭐 하다못해 아파트 길에 떨어진 낙엽 어떻게 청소해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권한은 없다. 경비 용역회사한테 요청을 하고 경비 용역회사에서 뭐 낙엽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예. 보니까 뭐 20분 늦게 퇴근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지시라고 봐야죠.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분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거든요. 네. 또 강남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 몇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비원 그쵸. 사건 때도 주민과의 갈등이었고 소위 말해서 갑질이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그 갑질을 했던 사람들로 많이 이제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관리소장이잖아요. 이 흔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건가요? 종종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 종종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입주민 갑질이 가장 큰 문제였죠. 왜냐하면 보통 경비 노동자 한 분이 한 200세대 정도를 관리하시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좀 갑질하는 경우는 많고요. 근데 네. 관리소장이 일단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관리 주체이자.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 민원 들어왔을 때 경비 노동자한테 모든 책임을 조금 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뭔가 본인이 마치 갑인 양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많고요.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비원분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어떤 그런 것들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나요? 지금 현행 2020년에 네. 그 강북구에서도 경비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었죠. 네, 갑질로 종종 인해서.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이 개정돼서요. 일단 입주자 그리고 관리주체라고 해서 관리소장은 경비노동자 등에 대해서 이제 법을 위반한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특히 경비 업무 외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관리소장 보니까 뭐 도열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닌가 아, 그 그래요? 보여지고 이런 네. 위반적인 행위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강남구겠죠. 강남구 맞나요? 아무튼 강남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을 할 수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예.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대상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얘기는 지금 들어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관리소장으로 가정을 하고 네. 만약에 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일 열심히 하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무슨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파트 청소 열심히 하고 주차 관리 잘하면 주민들을 좋아하고 그게 다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관리소장이 만약에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노무사님께서. 지금 물론 경비노동자들도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들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아, 더군다나 그래요?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4명을 그 관리소장이 해임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재 경보기 관련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는데 경비반장한테 계속적으로 이 사람 잘라라. 3개월 끝나면 이제 계약 종료해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한 것 같아요. 이분 말씀을 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의 업무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서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 수서경찰서인가요? 관할이 수서경찰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건?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응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꼭 터져요. 이 경비원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뭐 부당한 업무 지시, 과한 업무 이런 문제들이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구조적 번째는 원인이요? 네.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단계 구조거든요. 네. 뭐 3단계 정도로 걸쳐서 지금 관리회사도 있고 경비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직접 경비원분들을 고용하는 그쵸. 게 아니라 관리회사를 예. 꼭 껴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 정도만 적용되는 건데 예. 이것도 되게 협소한 거죠. 예. 두 번째 문제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파트에 되게 흔하거든요. 예. 뭐 지난 조사에 따르면 3개월 단위 계약하는 게 20%가 넘고요. 1년 단위 미만이 한 70%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갑질이 있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 본인이 잘릴까 봐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노무사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연구 보고서 네. 거기 내용을 보면 이 경비 노동자분들, 경비원분들한테 욕설하는 거는 기본이고 굉장히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주민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협박 뭐 이런 것들 예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경비원분들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참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주민들이나 또는 뭐 관리소나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을 경비원분들한테 하면 이 경비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 업무 외적으로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을 적용을 해서 좀 주장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갑질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만료됐다, 해임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예.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보호 조치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 다음에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입법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그 영구 보호소에 있는 몇 가지 문장들 주민들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 관리사 경비원분들께 왜 이렇게 키 작고 못생겼냐,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 도덕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덕의 문제.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득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